추석날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상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뻔했죠. 그들은 제 이름, 제 딸의 이름, 심지어 제 손주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좌가 위험합니다. 돈을 안전하게 옮기셔야 합니다. 순간 제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추석날 가족의 웃음소리가 눈물과 비명으로 바뀌기 직전이었죠.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로 58살이 됐죠. 은행에서 30년 동안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추석이라 가게 문을 닫고 딸네 집에서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분주했어요. 딸 현주가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고 사위 민수는 제사상 차릴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내면서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죠. 어머니, 송편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현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양이 반듯하더군요. 저보다 손재주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은행원 시절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습관적으로 핸드폰으로 가족들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현주 계좌, 민수 계좌, 그리고 제 적금까지요. 엄마, 또 통장 확인하시는 거예요? 현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습관이야. 은행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금융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평소 같았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 아침에는 왠지 눈에 띄었습니다. 보안 관련 중요 안내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명절 아침 분위기에 휩쓸려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고사리나물 볶는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현주가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이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민수는 상 위에 정성스럽게 과일을 놓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가족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생긴 직감이었을까요? 평온한 추석 아침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경고등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현주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메시지 하나 온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작은 메시지 하나가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추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메시지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명절 아침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 작은 신호를 가려버렸거든요. 자, 이제 제사 준비 거의 다 됐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봤어야 했어요. 추석 아침 공기는 정말 상쾌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계속 작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제사를 막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현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주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답하더니 점점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죠. 네. 제가 언제 그런 신청을. 현주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으로 이상한 전화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엄마, 이상한 전화 같아요. 현주가 손으로 수화기를 가리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중하면서도 급박한 말투였죠. 고객님, 현재 고객님 계좌에 보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즉시 현주에게 손짓했어요. 전화를 저에게 바꿔달라고요. 은행원으로 일할 때 이런 전화를 수없이 받거든요. 실례합니다만 저는 고객의 어머니인데요.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전화를 받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 네. 어머니시군요. 고객님 짧은 계좌에서 최근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해외 송금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요. 해외 송금이요? 저희 딸이 해외 송금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에서 긴급히 연락드린 겁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지 않으신 거래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현주의 개인정보를 조금씩 언급했어요. 계좌번호 뒷자리, 최근 거래 내역 몇 개를 말하더군요.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현주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수법을 많이 봤거든요. 개인정보를 일부 알고 있어서 신뢰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죠. 그런데 왜 명절에 이런 전화를 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 문제는 휴일도 없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의 모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민수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은행에서 온 전화 맞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확률이 높아. 은행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아. 그때 상대방이 조급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최근에 바꾸셨죠? 현주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바꿨는데.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주와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죠. 분명히 보이스피싱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상대방이 현주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계좌번호도 맞고 비밀번호 변경한 것도 맞다고 했고요. 그게 바로 요즘 보이스피싱의 특징이야.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지. 현주도 불안해했어요. 엄마, 그런데 만약 정말 제 계좌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요?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죠? 저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은행에서 30년 일했잖아.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 진짜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아. 민수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설마 추석날에 이런 정교한 사기를 치겠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이 워낙 많아. 작은 쇼핑몰에서도 정보가 새어나가거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사기를 치는 거야. 현주가 핸드폰을 들어 계좌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은행 앱으로 확인해 볼게요. 잠깐. 저는 급히 현주를 말렸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뭔가 확인하면 안 돼. 혹시 해킹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민수가 답답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직접 전화해보자. 고객센터 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말이야. 절대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추석인데 은행이 문 열어요? 현주가 물었어요.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현주 핸드폰이었어요. 똑같은 번호였죠. 받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만약 정말 급한 일이라면요? 민수야, 진짜 은행이라면 고객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지 않아.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 안내할 거야.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추석 아침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현주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워요. 만약 제 돈이 정말 위험하다면. 저는 현주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현주야, 엄마를 믿어. 이건 분명히 사기야. 우리가 침착하게 대처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정교해졌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화벨이 멈춘 지 10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보안팀 차장 김성호입니다. 고객님 따님 이현주 씨와 관련해서 긴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중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였어요. 제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현재 따님 계좌에서 불법 대출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누군가 따님 명의로 고액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출이라는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출이요? 저희 딸이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보안팀에서 확인 중입니다. 고객님이 따님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말했어요. 현주의 직장명, 연봉, 심지어 저와의 관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주와 민수가 제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물었어요. 우선 따님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해커들이 계좌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은행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요청은 절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은행에서 고객에게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청하나요?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보안상 긴급 조치가 필요해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요청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주와 민수에게 말했어요. 역시 보이스피싱이야. 아까 받은 메시지와 연결된 것 같아. 현주가 물었어요. 무슨 메시지요? 저는 아침에 받은 보안 관련 중요 안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자세히 보니 발신자가 이상했습니다. 정식 은행 문자가 아니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 개인정보를 파악한 것 같아. 저는 추리했습니다. 민수가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속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추석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송편이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주도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현주야, 일단 음식부터 먹자. 걱정만 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현주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정교하게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어머니, 은행에 전화해봐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확실히 하자. 저는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자동 응답기가 나왔어요. 현재 추석 연휴로 인해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담원과 연결됐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고객님, 저희 은행에서는 그런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명절에 보안팀에서 개별 고객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현주 씨 계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현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상담원이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최근에 이런 보이스피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죠? 요즘은 여러 경로로 정보가 유출됩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다시 추석 음식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맛있네. 저는 현주가 만든 송편을 먹으며 말했어요.
현주도 이제야 편안한 얼굴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가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어머니 경험이 정말 값지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핸드폰을 주의 깊게 봤어요. 상대방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또 전화 오면 어떻게 할까요? 현주가 물었어요. 받지 마. 그리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추석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보다는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해 보고 싶었어요. 현주야, 아까 받은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보자.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침에 받은 보안 관련 중요 안내 메시지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발신 번호부터 이상했어요. 정식 은행 번호가 아니었거든요. 민수야, 너 컴퓨터 잘하지? 이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 수 있어? 민수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그 번호로 검색하니까 여러 사기 신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번호로 사기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포털 사이트에 피해 사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메시지 내용도 분석해 보니 문법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진짜 은행 문자는 더 정확하게 써요. 저는 은행원 시절 경험을 살려서 더 추적해 봤어요. 전화 통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 상대방이 말한 정보 중에 틀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현주야, 내가 최근에 해외 결제한 적 있어? 네,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옷 샀어요. 그거야.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해외 결제 기록을 보고 해외 송금이라고 거짓말한 거지. 민수가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파악했을까요? 저는 더 조사해 봤습니다. 현주의 최근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 보니 작은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현주야, 지난달에 어떤 쇼핑몰에서 샀다고 했지? 현주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패션 플러스라는 곳이에요. 민수가 그 쇼핑몰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 쇼핑몰 리뷰가 별로 안 좋네요. 개인정보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저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거기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아.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고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이 번호도 검색해보자. 민수가 검색해보니 역시 사기 번호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여러 번호를 돌려가며 쓰는 거야. 현주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럼 계속 이런 전화가 올까요?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대응 방법을 알았으니까 괜찮아.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오후 4시쯤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핸드폰으로 직접 왔어요. 여보세요? 이정숙 님이시죠? 이번에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보안센터 과장 박미영입니다. 고객님 가족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니 더 높은 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았거든요. 신고요? 저희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 다른 피해자분이 같은 조직에 당하면서 고객님 정보도 함께 신고해 주신 겁니다. 지금 긴급히 고객님 계좌들을 보호 조치해드려야 해요. 이번에는 정말 그럴듯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경험이 있었죠. 어떤 보호 조치 말씀이신가요? 고객님의 모든 계좌를 임시로 동결시키고 안전 계좌로 자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 해커들이 고객님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현주와 민수가 제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로 이런 일을 처리하나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긴급 상황입니다. 고객님,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직접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서 간단히 인증만 하시면. 아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이번에도 가짜예요? 응. 금융감독원에서 개별 고객에게 이런 전화를 하지 않아. 특히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기야. 그때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다른 번호들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끈질기네요. 민수가 혀를 찼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아까 은행에 전화할 때 계좌의 이상 거래 방지 서비스를 신청해둔 거예요. 현주야, 내 계좌에 특별 보안 서비스를 설정해뒀어. 지금은 아무도 돈을 빼갈 수 없어. 현주가 안도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주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제 돈이.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현주야, 이것도 가짜야. 진짜로 돈이 나갔다면 은행 앱에서 확인되겠지. 현주가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잔고는 그대로였어요. 가짜 문자였던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민수가 감탄했어요. 저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자. 그리고 받은 모든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해야 했거든요. 저녁 6시쯤 저희는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경찰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처리해 주시더라. 현주가 말했어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군요. 민수도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다시 추석 음식을 데워 먹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감사하다며 말했어요. 저는 현주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너희들이 많이 배웠을 거야.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금융 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 둘째, 급하다고 재촉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해. 셋째, 모르는 번호에서 온 금융 관련 전화는 일단 끊고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거야. 민수가 메모하며 들었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끼리 소통하는 거야.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상의하라고. 현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이런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너희들도 항상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줄게요. 현주가 약속했어요. 해가 지면서 창문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추석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올해 추석은 정말 특별했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평생 잊지 못할 추석이 될 것 같아. 현주도 웃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우리 가족은 정말 든든해.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송편을 하나 더 집어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날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주가 말했어요. 엄마, 내년 추석에는 이런 일 없이 평화롭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하지만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이렇게 우리의 특별한 추석이 끝났습니다. 비록 보이스피싱이라는 불청객이 왔지만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하루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현주와 민수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가족과 상의하라고.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추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